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살인 여자이고 24개월 된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 사이에 커다란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당당하게 승소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가 매우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딸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어디에다 하소연하기엔 창피한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부모님 두 분을 잃었습니다. 불의의 사고였어요. 부모님은 금슬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이 슬슬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부모님은 주말마다 국내 여행을 다니셨고 어떨 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 두 분이서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죠. 가족끼리도 많이 갔지만 저와 제 여동생은 간헐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부부끼리의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 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맑은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 너머에는 부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죠. 사인은 교통사고였고 즉사였습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금방 돌아오겠다며 웃으시면서 집을 나섰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부모님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셨어요. 맑고 화창했던 제 대학 시절의 첫 기억이죠. 여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여동생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4번이나 기절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고 있자니 제게 책임감이 생겼어요. 내가 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놓으면 우리 동생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과 생전 가지고 계셨던 재산들을 물려받았고 그걸로 저와 여동생은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도 자퇴하고 돈부터 벌려고 했지만 여동생이 그건 말리더군요.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언니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휴학 없이 조기 졸업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죽자 살자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졸업을 하고 생각보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또래에 비해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살았죠. 그 사이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남겨진 저희 자매에게는 이젠 서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애틋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부모님의 유산은 제가 여동생 몫까지 함께 관리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동생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여동생이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동생과 저는 그렇게 알뜰살뜰 지냈죠. 가끔 부모님이 그리워질 때면 서로 부둥켜 안아 눈물도 흘렸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과의 결혼 과정도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멸시를 당해야만 했거든요. 엄마가 없어서 살림이나 제대로 배웠겠냐는 한마디는 아직도 가슴 한가운데에 비수가 꽂힌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남편은 저를 보듬어 주었고 그런 시댁의 선을 넘는 듯한 발언들을 모두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를 잃었기에 시댁 어른들을 부모로 대하겠다 다짐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란 말은 매번 들을 때마다 곤란했지만 그 외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1년에 시댁의 제사가 8번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 8번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사상을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아무 불만 없이 살았고요. 제가 결혼해서 나가 살면 제 여동생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서 함께 산다는 이유로 명절에 저와 제 동생까지 부려먹여가며 시집살이를 시켜도 저 묵묵히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저희 셋이 살고 있는 신혼집에 들어와도 찍소리하지 않고 네 어머님 하면서 삼시세끼 밥 차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워진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부모 없이 자라서 우스운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보다 7살 많았던 남편은 결혼 초반에는 우리 마누라 하며 제 말에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태도가 아주 손바닥 뒤집듯 바뀌더군요. 점점 저를 귀찮아하는 내색이 역력해지는 남편을 보며 결혼한 것에 회의감이 들지 않기 위해 무던히 뇌를 썼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시댁에서 1억 정도 보태주신 걸로 생색을 내셨죠. 실제로는 남편보다 제가 1억을 더해갔는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어쩌나요? 이미 아이가 생겼고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는걸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조리도 해야 했기에 직장에다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도 다 추스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들락날락거리시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은 손으로 신생아를 만지려고 하는 어머니의 손길에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난 떨고 앉아있다며 저를 비웃고 그냥 만지려고 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최소한의 개념은 들고 있었던 것인지
자기 자식이라 딸아이는 소중했던 것인지 시어머니 행동을 지적해서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도 저희 아이에게 학대로 보일 만한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잘 자고 있던 아이를 괜히 울리기도 하고 제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다그치면 이렇게 많이 울어야 아이가 목청이 좋아진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해대셨어요. 서럽게 우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려고 안으면 그렇게 안아줄 버릇하면 손 타서 예민한 애기 된다고 하시면서 아이를 안으려는 제 손등을 짝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치기도 했죠. 제가 시어머니께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여동생은 밖에 나가고 없었죠. 제 동생은 그렇게 시댁에서 찾아오면 알아서 눈치껏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른다고 제가 한눈을 판 사이 거실에서 잘 자고 있던 아이가 엉엉 울면서 빽빽 악을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음식을 나르다 말고 너무 놀라 아이에게 갔는데 아이의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나더군요. 네, 맞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놓고 우는 꼴을 보며 아이고 목청도 좋다 하면서 깔깔 웃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손에 집히는 대로 다 가져다 던지고 쌍욕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화를 내면서요. 지고지순하게 내내 하던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난동을 피우니 시댁 식구들도 전부 얼었겠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해오지 못했나 싶더군요. 썰물처럼 시댁 식구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만 같아 미안해서 눈물만 쏟아지더군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난장판이었던 거실을 남편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나를 괴처럼 취급하는 건 참을만 했는데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아직 신생아인 애한테 그런 짓을 하냐며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더군요. 화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두 번 다시 시댁에서 방문하지 못하겠다고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각서까지 쓰는 꼴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용서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혼 위기였죠. 남편은 삼남매여서 위로 형 하나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누이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며 큰소리를 뻥뻥 치고 시집살이를 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비수를 꽂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사고를 쳐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던 시누이의 산후조리도 제가 했어요. 그때가 제 아이가 돌을 갓 지났을 때쯤이네요. 저희 신혼집에 아기 보겠다며 미친듯이 방문하셨었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온몸이 쑤시고 삭신이 아프기도 하며 기만 더럽게 센 며느리 얼굴 보기가 너무너무 무섭다면서 그래서 차마 자기 딸아이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하시며 저를 시키시더군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하던가 아님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쓰라는 저의 말에 시누이가 제게 한 말은 그럼 언니가 그 비용 대줄 거예요? 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시작해버린 시누이의 결혼 생활 또한 제게 불똥이 튀기 일쑤였죠. 저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누이 5분 대기조였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너무 몸이 힘들고 아파서 남편에게 못하겠다 말했더니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아이 낳아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은 내 와이프이자 내 동생의 새언니인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라고 말이에요. 제가 거절의 의사를 조금 내비치니 아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해대는 겁니다. 저 그래서 시누이에게 싫다고도 말을 했어요. 당연히 도와줄 만큼은 해주겠지만 내가 시누이의 전담 도우미가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조르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눈물을 퐁퐁 쏟으면서 자기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쳐지니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슬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아주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되었고 어거지로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직장을 다니면서 했죠. 이게 두 번째 이혼 위기였어요. 내가 종노릇이나 하려고 이 사람과 결혼했나? 하는 의문이 매일같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아기 보면서 참았고 화를 다스렸죠.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시댁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여동생에게 숨겨왔는데 이때부터 제 여동생도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를 챈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많이 싫어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미워서 내 새끼한테 일어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남편의 형, 즉 아주버님과 남편은 5살 터울입니다. 그러니 저와는 띠동갑인 셈이죠.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42살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 시댁살이를 지켜보다가
자기 부모 따라 신혼집에 몇 번 드나들더니 제 동생과 겹사돈을 맺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동생 정말 예쁩니다. 정말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 이뻐요. 학창시절에 제 동생 보겠다고 남자애들이 찾아가고 그랬고 대학교에서도 예뻐서 대학교 잡지 모델도 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게다가 제게 부담만 지우는 것 같아서 싫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학력도 저보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창 예쁠 28살의 나이로 꽃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를 갖다가 42살인 아주버님이 겹사돈을 맺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형편없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변변찮은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 얹혀 살고 별 때마다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아저씨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동생을 넘본다는데 어느 언니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요? 하다못해 저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저는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동생이 너무 예쁘고 잘나서 칭찬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시부모님도 헛소리하지 말라고 딱 자르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겹사돈을 강요하시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더군요. 심지어 제 여동생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하루는 여동생이 오랜만에 자매끼리 밖에서 놀자고 하길래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어요. 오랜만에 동생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민이 있다고 하더군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동생이 카톡을 열어서 한 대화방을 보여주는데 바로 아주버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사진을 제 동생에게 보내며 잊고 싶지 않느냐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자칫 보면 성희롱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술 마시자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제 동생은 자신의 형부의 형인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어른이 그런 일방적인 카톡을 보내니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다가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실이 없다며 그제서야 제게 털어놓더군요. 저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동생 등을 철썩철썩 내리치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동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시댁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고 그 눈에 차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내 남편이라 그를 낳아주신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취급하는 것도 참았고 제 아이에게 술을 먹이신 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하나 남아있는 제 반쪽 같은 여동생들도 참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남편은 몰랐던 모양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쯤 되니 남편 포함해서 그쪽 집안 사람들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여동생은 자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도 사람이고 사람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모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들이 제 결혼 생활을 증명해 주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욕설과 시집살이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 내용들이 무궁무진했고 통화도 저는 자동 녹음이 되어 있어서 불과 몇 달 전의 통화 내용만 들어도 제 불우한 결혼 생활이 증명되더군요. 이혼 소식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촉새 같은 남편이 전한 것인지 뭔지 불이 나게 쫓아와서 저를 잡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원래도 없던 정이지만 탈탈 털리더군요. 아주버님이며 시누이며 시아버지까지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와 문자 등등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렇게 예상치 못한 증거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썼던 각서도 등판했죠. 시누이 조리원을 도와주며 제가 내준 도우미 비용 등 증거도 어쩜 그렇게 넘쳐흐르는지 변호사님은 혀를 내두르시며 고생이 정말로 많았다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면서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우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멸시받는 건가 하며 저희 부모님 원망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뒤늦은 후회인지 아님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건지 그 후 제게 연락을 미친 듯이 해왔습니다. 이혼하겠다 말을 하고 여동생과 제 짐을 간단히 싸서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아이도 물론 제가 데리고 나왔죠.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제 손을 들어주었고 결혼을 할 때 물질적으로 제가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시집살이로 인해 혼인 파탄이 난 것이 틀림없다며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아이에게도 주 양육자였던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서 양육권도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저도 결혼하기 전 능력이 있었던 여성이었고 촉망받는 인지였으며 부모 없던 이유로 그렇게 천대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아이로도 모자라 여동생까지 위협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제가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도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집을 정리하고 저와 여동생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살고 있고 여동생의 응원에 힘입어 현재 저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2년간 휴직이란 휴직은 다 끌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복직 신청을 희망했는데 다행히 회사 측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혼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은 것인지 제게 미안하다며 연락 오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인데 우리 아이에게 편모 가정을 가지게 해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도 조금 더 크고 나서 제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잘 키울 거니까요. 이제 막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서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생각보다 기분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습니다. 제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